1900년 넘게 인류의 스승이라 불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의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빛나는 존재였을 거라고 막연히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상상을 완전히 부숴버릴 겁니다.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공자 사실, 그는 73년 평생을 단 한순간도 성공하지 못한 채 떠돌았던 처절한 실패자였습니다. 식권층 같은 밑바닥에서 실력 하나로 용이되었지만 정작 그가 꿈꿨던 세상은 그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파괴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기록 속에는 우리가 알던 인자한 성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오늘 공자의 비참한 실패, 연대기를 통해 당신의 노력이 왜 자꾸만 어긋나는지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의 한 허름한 움막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숭량을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고 어머니 안징제는 16살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이한 결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자가 겨우 3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공자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귀족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다 해도 현실은 냉혹했고 모자는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훗날 공자 스스로 나는 어려서 미천했기에 비루한 일에 능했다고 회고한 그 한마디 속에는 뼈를 깎는 가난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창고지기로 곡식의 양을 재고 가축을 돌보는 허드레스를 전전하면서도 공자는 밤마다 주가를 펼쳐 글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촛불 하나에 의지해 주나라의 예법과 역사를 독학으로 파고들었던 겁니다.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그 유명한 고백은 화려한 서재가 아니라 쾌쾌한 곳간 한 구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갈고 닦은 실력은 30살 무렵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젊은 제자들이 하나둘 그의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 여렸고 권력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두꺼웠습니다. 공자가 꿈꾼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그런 질서 잡힌 세상이었습니다. 예약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덕으로 천하를 감화시키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천하가 그런 이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춘추시대 말기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먼지처럼 바스러진 지 오래였고 제후들은 서로의 땅을 빼앗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힘이 곧 정의였고 양육강식만이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던 시대에 덕과 예를 말하는 공자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몽상가로 취급받았습니다. 노나라에서 대사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잠깐이나마 세상이 공자의 손을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정치에 참여하자 석 달 만에 노나라의 치안이 안정되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과가 오히려 비극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노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웃 제나라가 미녀 80명과 좋은 말 120匹를 노나라 군주에게 보냈던 겁니다. 역사는 이것을 여학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적국이 보낸 초대형 향락 선물 세트였습니다. 노나라 전공은 그 유혹에 무릎을 꿇었고 사흘 동안 조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51살의 공자는 결국 노나라를 등졌고 그날부터 14년에 걸친 기나긴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레에 몸을 싣고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를 전전했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영공의 부인 남자가 공자를 이용하려 했고 공자는 치욕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송나라에서는 군사 사마환태가 공자를 죽이려고 큰 나무 아래에서 예를 익히던 그 자리에 병사를 보내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빨리 도망치자고 재촉했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내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했하지만 그 목소리가 과연 떨리지 않았을까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는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 7일 동안 굶주림에 시달렸고 따르던 제자들마저 병에 쓰러졌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자루가 화를 내며 군자도 이렇게 큰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따졌을 때 공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군에도 뜻을 지키지만
소인은 군하면 함부로 행동한다고요. 그 말이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상은 굶어 쓰러지기 직전인 노인이 입술을 깨물며 겨우 짜낸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초나라 소왕이 공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의 대신 자서가 공자 같은 인물에게 땅을 주면 초나라의 위험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소왕은 그 말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회는 손끝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렸고 공자의 수레는 다시 먼지 나는 길 위로 돌아갔습니다. 14년의 방랑 동안 공자가 들은 조롱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상갓집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나라 성문 앞에서 제자들과 헤어져 혼자 서 있던 공자를 본 누군가가 저 사람은 꼭 상갓집개처럼 초라하다고 비웃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며 그래, 정말 그렇다. 상갓집게라니 딱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천하의 공자가 스스로를 상갓집개라고 인정해야 했던 그 순간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10년 넘게 천하를 떠돌았지만 결과는 굶주림과 조롱과 암살 위협을이었던 한 인간의 절망이 그 쓸쓸한 웃음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68살이 된 공자는 마침내 방랑을 접고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노라는 이름뿐인 직함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정치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은 사실상 끝이 났고 공자는 남은 생을 제자 교육과 고전 정리에 쏟기로 했습니다. 시경과 서경을 다듬고 주역의 주석을 달았으며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를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말년에도 비극은 공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제자 아내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2번이나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공자의 사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스승의 꿈을 이어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먼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제자 자로가 위나라의 정변에 휘말려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로는 공자의 곁을 가장 오래 지킨 충직한 제자였는데 그의 시신이 소금에 절여진 젓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는 집안의 모든 젓갈을 치우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연이어 잃은 늙은 스승의 심장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기원전 479년 봄 공자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나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꺾이는구나. 현인이 시들어가는구나. 며칠 뒤 제자 자공이 달려왔을 때 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랜데 아무도 나를 쓰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73년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자는 자신이 실패자였음을 처절하게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아있을 때 그를 받아들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그가 죽은 뒤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모아 엮은 논어는 동아시아 2500년 문명의 근간이 되었고 그의 사상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베트남까지 유교 문화권이라는 거대한 문명 공동체가 한 사람의 실패한 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살아서 한 땔의 땅도 얻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정신적 영토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공자라는 인물이 가진 진짜 위대함의 정체입니다. 공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공자의 삶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면 공자만큼 위대한 성공은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아생전에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싶고 땀 흘린 만큼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공자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에 공자 인생 전체의 비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느냐 아니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내가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73년을 실패하고도 2500년을 살아남은 한 늙은 스승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지친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쯤은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공자도 끝내 꺼뜨리지 않았으니까요.